사용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또다시 중동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계속 브리핑을 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몇 가지 꼭 전해드려야 할 소식들이 나와서 이 시간 전해드리게 됐고요. 이제는 뭐 중동 뉴스를 안 들으시면 좀 한 주가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계속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헬로메나 중동 뉴스를 보시면서 국제 정세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이란. 정말 거의 4월 12일부터 협상이 시작됐고요. 지금 거의 2달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그림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주 복잡하고요. 좀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저희가, 아마 컨소시엄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다. 저 정도.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절대 이란 내에서 또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고 하는 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계속 이제 혼선을 빚는 게 아닌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로서도 상당히 지금 팔로잉 하기 어렵다. 그리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현 상황이 또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일단, 이란에게 프로포저, 그러니까 중간 합의, 그리고 사실 합의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합의를 향한 어떤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일단 이란에게 보낸 상황이고, 이란이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역시 컨소시엄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는 이란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정한 시간 동안은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그것을 UAE와 아마도 영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섬에서 아마 몇 개의 섬에서 그 지역에 원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컨소시엄 방식의 어떤 우라늄 농축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상황인데, 제안서에는 그러니까 기본 원칙 제안서에는 이란이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정 기간만, 미국이 정한 기간만 우라늄 농축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도 이란 내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 JCPOA 방식에 정반대로 한 거죠. 거꾸로 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JCPOA는 어느 정도까지 2015년부터 지금 2025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어느 정도 줄였다가 이후로부터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안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방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처음에는 열어줬다가 개방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결국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JCPOA 방식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방식의 컨소시엄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는 대응은 역시 계속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왜 우리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제한하냐?
미국이 누구냐,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누구간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마음대로 결정하냐. 아주 좋지 않은, 그러나 판을 깨지는 않는, 그러나 상당히 부정적인 대응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이란 쪽에서 아마도 새로운 조건을 걸면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방식, 그런 류의 답변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보도는 아마도 중동 지역 내에 뉴클리어 프리 존, 그러니까 중동 지역 내에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란 역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조건을 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 내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게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은 뭐 NCND, 즉 No Confirmation, No Denial이죠. 그래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외로 하고 다른 국가들, 걸프나 아랍 국가들 역시 모두 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고 합의할 때 본인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전자 이스라엘까지 포함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이런 요구 조건을 건다면 미국이 좀 받아주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현 상황도 그다지 지금 뭐 큰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이란은 아마도 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다음 순서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최근에는 뭐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조금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란이 빨리 서둘러서 답변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이란이 여기에서 판을 깨는 것은 양측에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을 깨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이제 계속 끌고 가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파구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조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란으로서는 10월 18일, 즉 스냅백, 즉 유엔에서 유럽 국가들의 제재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이란의 목표예요. 이 기간을 넘어가면 스냅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좋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결국 안보리에서 스냅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그 IAEA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이란 내에서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더 농축되지 않았냐, 이런 보도가 났고요. 특히 이제 아마도 보고서 채택, 이란 사찰 보고서 채택에서 이란이 IAEA가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그런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지금 이란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최근에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염화수산 나트륨,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주문한 염소화산 나트륨, 염소화산 나트륨이 800기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염화수산 나트륨.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또 안 좋은 신호로 읽혀질 수도 있고, 올해 초에 또
중국으로부터 염화수산 소디움을 또 수입했다가 항구에서 폭발이 났죠.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서 폭발이 났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최신 보도는요,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있던 요격망, 뭐 사드나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미국의 전략 차선을 다시 중동 지역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떤 후티나 아니면 이란에 대한 어떤 무력 사용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섣부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좀 아주 국내 정치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나타냐후 총리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그 오르소독스 정당이죠.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연정에서 탈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고비인데요. 다음 주 내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정통파 청년들을 군 징집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타냐후 총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통파 유대인 정당들이 샤스나 혹은 야두타 토라 이런 정당들이 연정을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정을 만약에 진짜 탈퇴한다면요 연정이 붕괴되는 것이고 얄짤 없이 총선으로 갑니다. 총선으로 가면 90일 내에 바로 선거가 있을 것이고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제 총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총리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현재로선 뭐 그렇게 나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납달리 베넷 전 총리가 새로운 당을 만들고 나온 다음에 아마도 나타냐후 총리를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는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다 쓰겠죠. 그래서 여론, 그 다음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잘못하면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란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협상이 정말 안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협상이 안 됐을 경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지금 협상이 안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진짜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란 핵시설을 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6함대 그러니까 센트콤이죠. 중부사령관입니다. 네, 6함대가 아니고 중부사령관, 미 중부사령관 사령관이 아마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어떤 무력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도 새로운 중부사령관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중부사령관의 또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물러난 거릴라 중부사령관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새로 임명될 미 중부사령관의 어떤 성향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문제 역시 지금 중동 문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지만 판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으나 그것도 희망이 있을 때야 계속 협상을 끌고 갈 수 있지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전혀 돌파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의 총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다시 헤즈볼라, 레바논의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다히야, 즉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여기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드론을 제조한다는 아마 첩보를 입수하고 헤즈볼라의 드론 생산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했고, 가자 지구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인질을 풀어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마스가 거부하고 있고, 하마스는 전쟁이 끝나야만 이번에는 인질을 풀어줄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이 언제쯤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할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추가적인 인질 석방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 작전을 하고 있고 민간인 피해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둘러싸고 또 양측 간에 이미지 전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군이 가자 주민 구호품을 얻으러 가는 가자 주민을 사살했다. 이스라엘 측은 우리 군은 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에 대적할 수 있는 가자 지구내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 무장 세력이 역시 과거 IS를 지지했던 무장 세력이다. 그래서 아주 순리파 극단주의자들인데 결국 하마스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아마도 지금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마스를 제거하려는 그 양면 작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군사 작전을 하고 또 가자지구 내부에 있는 하마스의 적들에게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하마스 제거를 위한 협공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해드렸고요.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내 문제, 그 다음에 가자 지구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진전이 있거나 새로운 속보가 있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맙습니다. 또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도 또 아주 평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헬로메나의 서영광이었습니다.